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회 재고자산인데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정답은 1번이죠. 도착지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미착의 뜻이 뭐죠?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그래서 미착 상품은 매입자가 아니고 매출자라고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거 시송품이라고도 하고 시용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했을 때요? 표시했을 때.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표시한 적 없죠. 그 다음에 3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적송품 또는 위탁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수탁자가 판매해야 매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이제 일반 매출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인데 요건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분계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2019년도에 기말 단기매매증권이 1000주였고 공정가치가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1000주를 8,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1000주에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800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1000만원짜리 800에 팔았으니까 200만원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있죠? 요거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00만원이 돼서 150만원의 이익이 났다지 파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처분 손실 200.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 2, 3, 4 중에서 2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저하고 보통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맞고 그다음에 질권이 설정된 보통 예금 맞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맞고 정답은 4번이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개월수로 나오는 게 제일 쉬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풀어보니까.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 목적이죠.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1번 그 기형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번 한국은 업무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죠. 우리 매입 시에 부대비용 뭘로 처리해요?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계장치를 900에 샀고요. 배송료 20 들었고 설치비 얼마 들었죠? 80 들었죠. 그래서 900 얼마예요? 50. 정답은 3번.
그리고 찍을 때 찍더라도 1번하고 4번은 아닙니다. 더하고 빼도 1번, 4번은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그냥 찍는 거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 계산해보고 찍는 게 확률은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원가죠. 1번은 저거예요. 총변동비. 그 다음에 2번은 단위당 변동비랑 총고정비예요. 왜냐면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준변동비예요. 일부 가다가 올라갔잖아요. 그 떨어진 부분이 기본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4번이 중고정비. 왜 그러냐면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한다 그랬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뭐야?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어요? 고정비.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억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 맞고요.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 정답은 2번입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잖아요. 그러면 1번의 반대가 돼야 돼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요금, 수도요금 맞아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기본요금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중고정비 맞죠? 그 다음에 7번 악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단기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 금액, 원재료 빵원, 그 다음에 제공품 15만원, 제품 13만원, 단기말도 빵원. 그래서 결론은 무슨 문제예요, 이거? T자 문제죠. 근데 거기 앞에 일단 지문 보시면은 단기말 제품 재고액 물어봤으니까 일단 제공품 먼저 출발할게요.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 제공품이 15, 그 다음에 재료비가 얼마예요? 16만원, 노무비가 10만원, 그 다음에 간접비가 5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예요? 11만원. 그러면 35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했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제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초가 13이고 좀 전에 구한 게 35고 기말은 모르고 제품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28만원 나오죠? 그러면 20만원 부족하죠? 정답 몇 번이요? 3번. 8번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뭐요? 환산량. 그 다음에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 맞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키고 맞죠?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 어떻다? 일치합니다. 뭐예요? 일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9번.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예요? 10만원. 무슨 배부요? 과대 배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실제는 얼마래요? 40만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누구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실제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예정은 5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간 몇 시간이래요? 10,000시간. 그러면 시간당 봤을 때는 50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요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은요 과속. 10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제품은 여기라 그랬잖아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첫 번째 노무비는 원가에 들어가죠. 원재료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뭐요? 기말 원재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무슨 시기요? 공급 시기. 그래서 보시면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상품권은 우리 요건 많이 나왔죠. 상품권은 상품권을 뭐 하고요? 네,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은근 잘 나와요. 폐업 잘 봐두세요. 뭐야? 폐업. 폐업 나오면 폐업일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실제 판매된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판매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고하시고. 다음에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끝에가 요건 외우세요. 그냥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다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거기에 있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일명 사업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논밭. 우리 1차 생산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것도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연 1천만 원의 금융소득 있으시죠? 우리 이자하고 배당 몇 프로 세금 내셔야 된다고요? 14%.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요. 14번 면세. 우리 면세는 이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외국에서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1번 틀렸고요. 2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은 국산만 면세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틀렸냐면은 시외버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외버스 또는 이제 고속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외로 나가는 버스 중에 뭐 우등 버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세고 무슨 버스만 면세돼요? 일반 버스만 면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부가가치 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면 불공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컴퓨터 구입하고 법인카드 요거 매입액 하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안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간이과세자가 올해부터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었냐면은 공급 대가가 얼마로 바뀌었죠? 8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드린 것 중에 어딨냐? 잠시만요. 메일로도 보내드렸었는데요. 어디 갔지? 아, 있구나. 여기에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간이과세자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그 전에 간이과세자가 얼마였었죠? 4,800이었죠. 근데 얼마로 바뀌었어요? 8천만 원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납부면제 요것도 바뀌었는데 세금 계산서는 똑같아요. 4,800만 원 미만자만 영수증 발행하는 거고요. 4,800만 원 넘으신 분은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급 대가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무슨 사업자만 가능하다 그랬었죠? 개인만 가능하다 그랬었죠.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었어요? 개인만 가능.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뭐요? 면제고 4,800만 원 미만만 영수증 발행 가능해요. 그러니까 4,800만 원 넘으면 간이과세자도 뭐 발행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요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문제.
보시면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문제 1번 일반정표. (7월 16일)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셨죠? 원래 이거 단 수수료 비용 없으면 교육훈련비예요. 근데 거기에 뭘로 쓰라고 써있죠? 수수료 비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월 16일 날 500번대 수수료 비용 6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면 뭐라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 그래서 58만 200원. 있습니까? 왜 500번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줄에 무슨 부서요? 대조부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 연합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월 5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SJH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먼저 줬다 선급금 500 어디요? SJH.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예금 얼마 드렸어요? 500. 그 다음에 8월 11일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 씨는 본인이 산 건 상관없어요. 지금 시가 얼마짜리예요? 7천짜리죠. 그래서 기계장치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7천짜리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증 이익. 또 자기가 얼마 주고 샀냐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이 샀을 때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시가로.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걸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돈 안 갚아도 되면 채무면제이익, 불나거나 지진 나면 재해 손실,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런 것도 좀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의 제품 1000개를 개당 $50에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8월 17일에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8월 10일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8월 17일 환율은 1달러당 1025원이래요. 그러면 8월 10일 날 1000개 곱하기 50달러 곱하기 1000원.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개 곱하기 5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5천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 그 다음에 1000개 곱하기 50달러 곱하기 1000 25원. 그러면 1000개 곱하기 50달러 곱하기 1025 하면 5125만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125만원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7일 분계는 차변에 통장으로 5125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팔았었죠. 원래 외상대금은 얼마였어요? 5천 볼케이노. 그 다음에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더 받았죠. 외환차 이익 125만.
30일. 보시면은요.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한 무슨 세요? 재산세 70만원과 제조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뭐였죠? 세금과 공과였죠? 그래서 9월 30일은 800번대 세금과 공과 70, 그 다음에 500번대 세금과 공과 얼마요? 120.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190.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점표죠. 7월 26일 보시면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회사인 우리광고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매입의 현과,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 차변에 광고했다. 광고 선전비 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만원. 뭘로 드렸어요? 현금. 얼마 드렸죠? 55만원. 그 다음에 7월 28일 당사가 나라물산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세금 중 30%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나라 전자는 여. 차변에 원재료 1억 원어치 샀어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3,300. 잔액은 다음 달 외상 매입금 7,000 얼마요? 700. 특별한 건 없고요. 거기 밑에 다 써있죠. 그 다음에 8월 2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그래서 매입의 카과 부업.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15만원. 세금 얼마요? 15,000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16만 5천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영업부 특정 매출 거래처에 체육대회죠. 그러면 거래처니까 접대비죠. 그래서 매입의 불곡 월화타월.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22만원.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 22만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9월 2일 다낭에 제품을 팔았습니다. 매출의 과세 다낭역.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71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1만원.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어음 받았죠. 받을 어음 781만원. 누가 발행했어요? 중동. 참고하시고. 문제 3번 부가가치세.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4월 7일은 매출의 과세예요.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 있잖아요. 둘 다 나오면 누가 1순위라고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5월 13일은 절반은 신용카드죠. 그래서 매출의 카과가 절반이니까 40 얼마예요? 4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매출의 현과 요것도 얼마요? 44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부가가치에서 어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셔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3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저기 카드이면서 세금계산서인 거 있었죠? 요건 2번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카과에다가 한 번 넣고 여기 밑에다가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이렇게 몇 번 넣는 거예요? 2번. 왜냐면 이중 발행했으니까. 무슨 발행이요? 이중 발행. 그래서 2번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아까 두 번째 거는 반반이었죠. 맞죠? 그래서 아까 얼마하고 얼마였어요? 44만원에 44만원이었죠. 그러면 여기 660에다가 44만원 더하면 704만원이에요. 얼마예요? 704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아까 얼마였었죠? 44만원이었죠?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양쪽에 들어가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 하시래요? 작성하시래요. 그래서 작성하는데 거기 보시면 몇 기 확정이에요? 2기 확정이에요.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출 관련 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일단 구분 먼저 할게요. 매출 관련 자료. 그래서 첫 번째로 전자세금 계산서 있죠? 요거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세금 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도 일단 매출의 과세인데 얘는 전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종이에요. 얘는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왜 계산하셔야 되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의무의 뜻은 뭐죠? 꼭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법인하고요.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자인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법인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뭘로 나온다고요? 법인. 그럼 법인은 무조건 무슨 세금 계산서로 해야 돼요? 전자. 근데 종이로 했죠? 그러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 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 오늘 처음 봐요.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온 가산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뭐 매출의 카과나 매출의 현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래처의 파산은 사유로 확정된 거죠. 요거는 이제 대손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1번에 1억 5천에 1,500.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번도 두 번째 거 종이도 어쨌든 여기죠. 그러면 1억 5천에 1,000 더하면 얼마예요? 1억 6천에 1,600. 그 다음에 카드는 620에 62만원. 왜냐면 부가가치세 뭐니까요? 포함이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682만원 나누기 110 곱하기 몇이요? 100 하면 620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600 얼마요? 20. 그 다음에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요거는 8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만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40. 그리고 가산세 넣으러 갈게요. 여기 보세요. 혹시 요거 나오면 지연 발급에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 무슨 발급에다 넣으시라고요? 지연 발급에다가. 왜 지연 발급에다 넣으면 되냐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 안 하면 1%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없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요거 전송에 대한 건 있는데 발급에 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연 발급에다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지연 발급이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넣는다라는 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얼마 잘못 발행했대요? 1,000만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만원만 넣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끝났으니까 뭐 할 거예요? 매입할 거예요.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공장 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입과세의 일반이 8천에 800. 그 다음에 매입과세의 고정이 얼마예요? 2천에 200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이 450에 얼마예요? 45만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0번 가셔서 얼마 넣어요? 8천에 800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11번 가서 2천에 얼마 넣어요? 200 넣어요.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38번 가셔서 450에 얼마요? 45만원. 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예정신고 누락은 언제만 가산세 구한다 그래서요. 이중공제나 무슨 환급 받았을 때만, 과다환급 받았을 때만.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입이 적으면 뭐 많이 낸다고요? 세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첫 번째 거부터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8월 1일에 제조공장의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8월 1일 가면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급비용 120, 대변액 뭐요? 현금 120.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리고 헷갈리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 보시냐면은 8월 며칠이요? 1일 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급 비용에 뭐야? 현금.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8, 9, 10, 11, 12 몇 개월이에요? 5개월에 50이에요. 그러면 내년은 7개월에 70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급 비용의 뜻이 뭐죠? 먼저 줬다. 언제 거 먼저 줬다? 내년 거. 맞죠? 그러면 내년 게 여기 보시면 120이 필요해요? 70이 필요해요? 70이 필요하죠? 그러면 70이 되려면은 줄어들어야 되죠? 얼마 줄어야 돼요? 50. 그리고 올해 거는 수익이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요? 수익이나 비용. 이거 보험료 관련된 건데 제조 쪽이죠. 그래서 몇 번대 보험료요? 500번대 보험료. 얼마요? 5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원 과다하여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었는데 금액이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자비가 아니면 뭐예요? 잡손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원 과다하다 그랬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실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장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실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보다 장부가 많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장부가 중요하다, 실제가 중요하다, 실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뭐 보는 거라고요? 손해.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얼마요?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과부족 처리되어 있었다고요? 현금 과부족. 그리고 2번은 좀 이따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 현금과 부족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는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의 경우는 미지급 세금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뭐 할 것? 인식할 것. 그래서 요거는 맨날 똑같아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뭐요? 대급금. 요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2,500, 대급금이 얼마요? 3,500.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익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비익 얼마요? 만원. 그래서 보시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미수금
얼마냐면은 1000 얼마요? 1001만원.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일단 적으시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 2,500이고 대급금이 3,500이죠. 그러면 매입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입이 많았다는 뜻은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래 돌려받을 게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전자신고세액 공제하면은 확정신고당 얼마 빼줘요? 10,000원 빼줘요. 그래서 10,000원은 뭘로 잡는다고요? 이익으로. 그래서 원래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 플러스 돼서 얼마 받는 거예요? 1,001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2020년 1월 1일 영업권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08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당해년도부터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기존 10년에서 몇 년으로 바꾸셨어요? 6년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요거 무형자산 상각 나오면 꼭 요렇게 기억나셔야 돼요.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거기 얼마 남았대요? 돈이 400 남았대요. 맞죠? 그 다음에 원래는 10년이었는데 몇 년으로 바뀌었죠? 예, 6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6년 중에서 2018년도에 한 번 했죠. 그럼 2019년도에 한 번 더 했죠. 그럼 6년 중에서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4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5번. 요거는 자동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세요. 수동은 여기에다 넣죠.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어요? 12월 31일. 근데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차변에 아까 보험료 500번대 50. 그 다음에 대변에 성급 비용 50. 그 다음에 차변에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 과보죠. 차변에 잡손실 얼마 있었냐면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죠. 여기 잠깐 봐보세요. 요거는 분계를 넣으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돼요. 근데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이렇게 분계를 넣고 여기 가는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날짜는 12월 31일 치시면 여기 현금 과부족 있거든요. 이게 맞았다 그래서 100% 맞은 건 아니에요. 일단 차대변의 위치는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보시면 잔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차대변의 현금과 부족 위치는 맞은 거예요. 왜냐면 현금과 부족은 가짜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계정은 잔액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넣으러 갈게요. 그래서 자동 넣는데 1월에서 12월 그리고 컨트롤 F 무슨 건이요? 영어권. 아까 얼마 있었죠? 영어권? 1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1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5번은 꼭 연습하셔야 돼요. 세무 보실 분들은 어렵지는 않은데 연습 안 하면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 위에 무슨 삼각 눌러요? 대손삼각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1%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적어요. 제 거랑 금액은 안 맞아요. 왜냐면 제가 입력을 다 한 게 아닌지라. 그래서 적고 요게 뭐예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여기를 몇 프로로 바꿔버려요? 2%로 바꿔요. 그러면 다 2% 금액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2%가 나온 거는 단기대여금이죠. 그래서 단기대여금만 빼고 뭐예요? 지워요. 그 다음에 아까 1%쓴 거를 여기에다 뭐예요? 쳐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무슨 반영? 결산 반영.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 2%가 될 수도 있고 다 1%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근데 5번도 맞았나 틀렸나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5번도 여기 들어오세요. 학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죠 현재? 1월에서 12월이죠. 그래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죠. 외상매출금 밑에 뭐 있어요? 대손충당금. 아이고 이상하다 했네. 여기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죠? 요게 몇 프로여야 돼요? 1%.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죠? 요게 몇 프로여야 돼요? 2%. 그러면 맞은 거예요. 왜냐면 지문에서 몇 프로하고 몇 프로 하라 그랬어요? 1%하고 2% 하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산한 다음에 앞에 있는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고치시면 안 돼요. 결산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걸 고치면 결산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앞에 외상매출금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분기할 때. 그래서 제가 결산은 꼭 언제 하시라고요?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 다 끝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요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문제 5번. 그래서
그 현금 과부족이나 요런 그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명은 드릴 거예요. 원천징수 보시면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의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월 이월된 미환급세액은 얼마가 있다고요? 2만원.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입력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핵심은 수당공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여, 상여도 여, 직책수당 여, 그 다음에 월차수당은 부, 식대도 여, 자가운전도 뭐야? 여. 야간근로는 없으니까 부. 이렇게 나오면 꼭 맞춰야 돼요. 왜요? 특별한 게 1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몇 월 딸 거예요? 7월 31일. 그 다음에 오나라시 기본급 250, 상여 50, 직책수당 20, 식대 10, 자가운전 20, 국민연금 112,500원, 건강보험 8750원, 장기요양 6870원, 고용보험 2800원, 소득세 21,960원, 2190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몇 월이요? 7월. 그리고 여기 밑에 전월 미환급 얼마 있었대요? 2만원. 끝.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데 공부 조금 했는데 붙는 경우도 있고 공부 많이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거든요. 어떤 케이스가 있으셨냐면은 여기에서 연습할 때 70점 한 번도 못 넘었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서 70점 넘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운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운도 실력이긴 합니다. 이론 15개 나오잖아요. 시험 보는 그 일주일 동안 본 거에서 15개가 다 나왔대요. 근데 다 나왔다 그래서 다 맞추는 건 아니죠. 근데 이론을 12개인가 13개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론에서 12개, 13개 나오면 떨어질 확률은 10%도 안 돼요. 왜냐면 이론이 그만큼 나오면은 실기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되기 때문에. 왜냐면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실기 일반적으로 50점 정도는 나와요. 몇 점 정도는 나와요? 50점. 크게 실수만 안 하면. 그러면은 이론에서 20점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20점 이상 맞으려면 이론을 몇 개를 맞아야 돼요? 10개를 맞아야 돼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 50점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론 20점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왜냐면 이론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쉬울 때는 어느 정도 개수가 보장이 되는데 어려울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실기는 솔직히 아주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중간값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그게 참 문제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아래는 최민호와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이래요. 여기로 와주세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에 몇 번으로 하래요? 201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사원 등록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입력하래요. 거기 본인 최민호는 만질 게 없고요. 거기 최종원님 있으시죠? 거기 최종원님 보시면은 몇 세세요? 72세죠. 그러면 60세 이상의 경로대. 그 다음에 어머니는 부가 맞아요. 왜냐면 상가 임대소득 금액이 얼마 나왔죠? 1200. 그럼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배우자 신우리는 연간 총급여액이 얼마죠? 1700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받은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배우자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분. 요거 되게 어렵습니다. 설명은 드릴게요. 우리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의 뜻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야? 종결되는 것. 요걸 무슨 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용근로자. 그 다음에 복권당첨금. 요 금액은 얼마라고 나오든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지금 누구까지 했죠? 배우자까지 했죠. 그 다음에 자녀 최신동. 신동이는 돈 안 버니까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뭐만 문제 된다고요? 외국에 이민 가 계신 부모님들. 요분들만 문제가 됩니다. 일단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제 요번에 시험 보실 분이든 다음에 시험 보실 분이든 연말정산 이제 시험 문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서 항목별로 나올 때 있고 인원별로 나올 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별이죠? 인원별이죠. 이제 요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럴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씩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렇게 첫 번째 야간대학원 학비 되죠? 그러니까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최민호 씨. 그래서 학비 되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 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잘라 놓으셔야 돼요.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신용카드 하기 전에 대중교통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예요? 70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도서공연 얼마예요? 100. 그러면은 신용카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요? 1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넣을 게 여기 교육비 가셔서 본인의 얼마라고요? 500. 왜냐면 대학원은 누구만 가는? 본인만 가는.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보험료. 요거는 일반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일반에 얼마요? 40.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 아까 얼마였어요? 1000. 대중교통 3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요? 7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서공연 얼마예요? 100. 좀 불편해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합쳐서 넣으려고 그러면은
헷갈려요. 그 다음에 아버지 최종원님 질병치료비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지금 65세 넘으셨으니까 어디에다 넣으세요? 65세 이상자에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보시면 어머니 김숙자님은 그냥 다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상가 임대소득이 얼마 있었어요? 1200 있었죠. 그래서 노인대학 학비는 원래 안 되는 거고 보험료도 돈 버셔서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의료비 정도만 가능해요. 왜냐면 의료비는 소득 상관없잖아요. 의료비 빼놓고는 소득 넘으면 다 안 돼요. 어차피. 왜냐면 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 모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 X, 소득 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상관없고 뭐는 봐야 된다? 소득. 그래서 소득이 많으시면은 뭐만 안 보면 된다고요. 의료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X예요. 소득이 많으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신우리님 연간 총급여. 근데 거기 보시면 시력 보정용 안경 있죠? 요건 얼마까지만요? 50만원.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돼요. 요것도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요? 100. 그러면 신용카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 중에서 300 빼니까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넣는 게 가장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의료비 먼저 갈게요. 가셔서 죄송합니다. 됐구나. 여기 그 밖에 어디요? 그 밖에다가 300만 원하고 얼마 있었죠? 50 있었죠. 그래서 얼마 넣어요? 35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질병치료비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아까 200인데 아까 1000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대중교통 300 있었는데 200이니까 500. 전통시장 700에다가 100 하면 되죠? 100, 이 아니고 700에다가 얼마냐? 700에다 100이니까 얼마요? 800.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학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학비는 교육비만 유일하게 뭐 가능하다고요? 외국 가능합니다. 만약에 교육비 아니고 다른 쪽에서 외국 나오시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요? 600. 되셨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25분에 저희 저번에 연습하다 만 거 있었죠?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